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PDCA 사이클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뭐 이제 위험도 분석하는 방법, 그의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RA죠, RA. 리스크, 네, 말 안 할게요. 리스크 어슈어 해가지고 RA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좀 이제 네,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해서 재밌게 실습을 해봐요. 이 결국에 이 목적은 뭐냐면은 이런 PDC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인증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이해 관계도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증 심사원이 되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뭐 머릿속에 이제 상상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한 거죠. 너무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이 중간에는 괜찮은데 꼭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잠깐 끊었다 다시 할 때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녹음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떨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많은데,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뭐 그냥 자료만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많이 올려놨어요. 정리도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PDCA 사이클, 제일 먼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자산을 식별해야 되죠. 뭐, 뭐 서버라든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관리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자산에 대해서 식별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 그에 따라 그러기 위해선 이런 자산을 분석해야 되고, 이 자산을 분석하고 당연히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죠.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점, 2점, 3점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그러면 또 위협 분석도 할 수 있겠고, 그럼 또 그에 따른 취약성 분석을 할 수 있죠. 결국에 이걸 플러스를 하면은 위협 분석, 취약성 분석을 하면은 위험이죠. 그래서 이 위험, 도출된 위험 산출, 도출된 이 위험물로 이 위험을 저희가 수용을 할지, 위탁을 할지, 회피를 할지 뭐 산출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뭐 이제 다시 또 계획을 해야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또는 부적합이 나왔다면은 그에 따른 결과물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네, 그런 게 도출되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쵸?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엔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예를 들자면 내부관리 계획서, 가장 큰 틀이죠. 이 가장 큰 대장을 만들고, 뭐 내부관리 계획서에는 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내부관리 계획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건 참조하셔도 돼요. 이거는 참조, 그 어디야,
그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다운받은 건데, 뭐 가장 먼저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서, 뭐든지 대장에는 인덱서가 있어야 되죠. 색인을 만들고, 뭐 말 그대로 법령처럼 뭐 일장 총칙, 뭐 항상 용어 정리를 하듯이 용어 정리하고, 뭐 그 이하에는 뭐 내부 관리 계획서 수립하고, 뭐 그의 조건, 책임자의 의무, 업무, 뭐 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또 인적 보호 조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또 용어가 왜 머릿속에 처음에는 항상 시작할 땐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시작할 때는 머리가 하얘져요. 막 떨려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말도 막 꼬이고, 이거 언제쯤 울렁증이, 어차피 보시는 분만 보실 텐데 참 왜 그러는지 참.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항상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도 계획이죠. P에 들어가죠. P 또는 끝에 A가 되겠죠. 개선사항,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이 자체도 다 어떻게 보면 이 대장 안에 다 포함 범주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해야 돼요. 먼저 자산 식별 평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앞서 저희가 다 학습했으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을 식별하고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정도를 평가하여 이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 자산 목록의 작성은 제시된 기준에 의해 각 담당자가 작성하고 책임자에 의해 확인 및 수정. 자산 식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보자산 및 관련된 모든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키라는 거죠. 뭐 종이 문서를 하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뭐 엑셀로, 말 그대로 엑셀로 만들던 뭐 이렇게 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점검할 때도 이런 뭐 기록물이 있는지 평가 항목이 포함이 되죠. 이 자체도. 또 자산 식별 담당자, 이 담당자는 정하고 부르는 꼭 구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산 보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자산 소유자, 책임자죠, 책임자. 그리고 자산 평가, 예를 들어서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고려했을 때, 아니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 거버넌스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뭐 A라는 컴퓨터는 기밀성은 뭐 H 하이를 주고, 무결성도 하이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가용성을 로우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하이 레벨, 뭐 미디엄 레벨, 로우 레벨에서 뭐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산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또는 이 위협이 되는 분류, 이 분석, 이거 같은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이 PDCA 사이클이 한 바퀴 이상은 돌았어야 이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최소한 처음 한 바퀴도 안 되었을 때는 사실 분석 자체도 어려운 거고, 최소한 세 바퀴 이상은 돌아야지 이게 분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거 사람 앞일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고의적인 위협은 뭘까? 뻔하죠. 뭐 이런 거죠. 뭐 절도, 뭐 악성 그런 유저들, 아니면은 자원이 뭐 할당을 잘못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손상됐거나, 아니면 뭐 인가된 접근을, 요즘 좀 그런 게 많다면서요.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공기업에서 관리자들이 또는 은행에 있는 담당하는
창구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지인을 조회한다든지, 굉장히 민감 정보죠. 민감 정보 그렇게 멋대로 조회할 수가 없는데 오용이 된 거죠. 남용이 된 거죠.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이건 고의적인 거고, 또는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데이트를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뭐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잘못 할당을 해가지고 뭐 엉뚱한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뭐 DB 서버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뭐 홍길동한테 줘야 되는데 임꺽정한테 뭐 관리자 권한을 준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아니면 시스템 위협, 아니면 또 이 환경적 위협, 이런 것도 좀 중점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최소한 PDCA 사이클이 3바퀴 이상은 돌아야 좀 이게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게 또 있냐면 취약성 분류. 저희가 앞서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설명을 했었는데, 관리적 취약성도 있고, 크게 본다면 범주를 크게 보면 또 기술적인 것도 있겠죠. 또 물리적 취약성도 있겠고, 뭐 그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뭐 관리적 취약성에는 운영적 취약성, 정보보호 관리 취약성, 인적 취약성이 관리적 취약성에 포함이 되고, 자, 기술적 취약성에는 컴퓨터 통신 관련 취약성, 아니면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 취약성. 여기서 정보보호 관리 취약성은 이거는 관리적인 거라서 접근 권한을 관리 감독한다거나 법령이 있는 거죠. 결국은 거버넌스의 기준에 얼마나 충족이 되는지를 말을 하는 거고, 기술적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방화벽의 부재라고 했는데, 뭐 마스 서버를 생략을 할 수도 있고, 뭐 좀 많겠죠. 예, 그런 거고, 뭐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미흡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좀 시스템 개발 관련 취약성, 좀 항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뭐 오류가 발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기술적 취약성으로 보고 그런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요. 이 물리적 환경적 취약성은 말 그대로 물리적이에요. 그 간단히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출입 통제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또 환경적 취약성도 있겠네요. 이런 게 다 물리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틀을, 이런 전반적인 지금 이 자산을 식별하고 위협 취약점을, 자산을 식별하고 취약점을 발견하고 위협을 분류하고, 네, 위협을 분류하고, 왜냐면은 위협을 알아야 위험을 도출할 수가 있죠. 그래야 저희가 이 궁극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에 따른 뭐 이거는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렇게 플랜을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고, 물론 이런 플랜 계획이 내부 계획 같이 아까 각 심사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갈 건데, 물론 가상이에요. 가상인데 저희가 등급을 매겨야 되죠. 물론 이거 저희 멋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시나리오니까 해봅시다. 제가 늘 말하죠, CIA라고. 근데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거니까 그냥 이 CIA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하이, 미디엄, 로우. 하이, 미디엄, 로우. 그래서 어떨 때 하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기밀성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은 로우를 줄 거고, 이 정도면은 미디엄을 줄 거고, 이 정도 이상이면은 하이를 주겠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이런 평가 기준은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제 맘대로 지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니까. 네. 뭐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심사를 나가시면은 선임 심사원이 계실 테고, 그 다음 심사원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분이나 두 분이 될 테고, 선임 심사원 분을 따라가시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기업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실 때는 뭐 기업 임원들과 뭐 관계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 정도 수준의 뭐 도출을 하겠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뭐 몇 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뭐 회피를 하겠다, 수용하겠다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점수를. 자, 그럼 그 결정할 수 있는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건가? 저는 6점을 매겼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7점을 매기실 수 있고 5점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6점을 했어요. 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6점보다 높으면은 저는 위험도가 높은 거로 보고, 반대로 6점보다 낮으면 위험도가 낮다고 볼 거예요. 어, pH 기준으로 했어요. 네. 여러분 그 pH 아시죠? 네. 7이 중성이죠. 근데 사실은 7보다는 한 6.5가 사실은 중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pH 기준으로 6 정도면 되겠다. 뭐 보통 6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보다 높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피하겠다. 아니면 전가하겠다. 6보다 낮으면 수용하겠다. 수용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먼저 정해야겠죠. 기준이 있어야지 뭐 어떤 식으로 뭐 점수를 매긴다, 점수라고 표현하기 좀 건색하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을 수용할 것인지 감수할 것인지, 이런 수준은 결국에는 제가 잠깐 말했듯이 실제 심사에서는 선임 심사원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선임 심사원이 아니면은 그 선임 심사원님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자체 기업에서 그냥 자체 내부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계시면 그걸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이 부분은 넘기셔도 돼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6으로 기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길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저는 한번 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뭐 저는 이렇게 정보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웹서버 한 대를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 웹서버로. 그리고 방화벽도 있고 뭐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이걸 정보 자산으로 저는 잡았고요. 뭐 예를 들면 규모가 있으면은 부서별로 만들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총무부예요. 총무부 이렇게 만들고, 뭐 또 다른 부서는 또 부서별로 대장을 만들면 되죠. 지금 이 자체 대장이죠. 저는 그럼 총무부를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총무부의 정보 자산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총무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항목들을 볼게요. 뭐 CIA가 있고 뭐 법률적인 게 가장 중요하니까 법률적 뭐 거버넌스를 따라가고 또 중요도도 산정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관리 책임자가 매겨야 되죠. 그리고 취약점, 위협, 아니면 또 이로 인해서 위험 리스크, 이런 거는 자체 내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자체 내부로 못하면은 외부의 전문가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래이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아래까지 저희가 해볼게요. 물론 각 이런 자산마다 정부로 나눠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넘어갈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출된 항목으로 인해서 웹서버는 이 기밀성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니까 H를 줄게요. 또 무결성도 H 줄게요. 아 참, 자산 가치를 지금 저희가 자산을 하는데 자산만 만들어 놓고 자산 가치 등급 안 매겼네요. 아까 저는 6등급을 기준으로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7점에서 9점을 받으면 A로 등급을 매길게요. 또 5점에서 6점을 받으면 저는 등급을 B로 매길게요. 그 다음 C등급은 그 이하, 뭐 3점에서 4점을 받으면 C등급을 줄게요. 자, 그러면 H를 무결성까지 H를 줬죠. 가용성도 그냥 H 줄게요. 법적인 법률도 중요하니까 H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도를 산정해야 되는데 H가 몇 개죠? 4개네요. 그럼 H 1, 2, 3을 했죠. H가 3점, 미디엄이 2점, 로우 레벨이 1점. H 3점짜리가 4개네요. 그 H 12점 받았네요. 12점이면 A 가장 등급이 높네요. 등급 높네요. 12점이니까. 자, 그럼 방화벽은 몇 점 줄까요? 중요해요. 기밀성 중요해요. 그 H 등급 주고, 무결성도 중요하죠. 당연히 주고, 방화벽이 가용성이 높을 필요가 없겠죠. 미디엄을 줄게요. 역시 뭐 법적 근거 중요하니까 H 주고, 그러면은 N은 M이 하나니까 M이 하나 빠졌으니까 H 11점이네요. 11점 주고. 자, 업무용 PC. 좀 고민을 해볼까요? 기밀성에 대해서 단순 업무만 하는 PC면은, 물론 PC의 환경마다 어떤 업무 관리자의 그걸 운영하는 업무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내부의 업무를 위한 PC라면은 저는 미디엄을 줄게요. 무결성, 가용성 다 CIA는 다 미디엄을 줄게요. 법률적 근거는 높을 필요가 없죠. 1점. 로우 레벨 줄게요. 그러면은 미디엄이죠. 2, 4, 6, 1, 7점이네요. 그럼 미디엄 7을 줄게요. 랩탑이네요. 노트북. 근데 이 노트북은 PPT만 하네요. 진짜 아무짝에도 진짜 필요가 없는 노트북이네요.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점수가 높으면 이걸 빼버려서 폐기를 해도 될 정도겠네요. 그냥 뭐 CI 중요할 거 없으니까 기밀성 낮으면 1점 주고, 로우 레벨 주고, 무결성도 로우 레벨 주고, 오히려 가용성은 조금 높을 수가 있겠네요. PPT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H를 주고, 당연히 뭐 법률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럼 몇 점이야? H가 하나인가요? 하나 3개네. 6점이네요. 6점이니까 로우 레벨 6점이네요. 자, 그럼 CCTV는 중요하죠. 뭐 말할 필요 없죠. 다 중요해요. 근데 다 H면 좀 그러니까 일부러 이 법률적 근거는 일부러 믿음을 줄게요. 물론 H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사견이지만.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H겠고 11점이네요. 11점. 자, 이렇게 여기까지 관리 책임자가 도출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부에서 좀 여건이 열악하면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취약점은 H 줄게요. 3점이네요. 그로 인해서 위협도 오히려 위협 효과가 적을 수가 있겠어요. 더 관리를 잘할 수도 있으니까 미디엄을 줄게요. 그럼 미디엄 2점이네요. 방화벽은 뭐 없다고 칠게요. 뭐 너무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관리 잘 되고 있어서 로우 1점을 줄게요. 근데 오히려 위협이 높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뭐 취약점이 낮은데 위협이 상대적으로 뭐 항상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H를 또 줬습니다. 업무용 PC는 미디엄을 줄 수가 있겠고 미디엄 2점, 위협도 미디엄 주고 2점. 자, 랩탑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로우 레벨을 줄 거고 CCTV 중요하죠. 하이 레벨 줄 거예요. 물론 하이 레벨 줘야죠. 위협도 취약점도 있고 위협도 있고. 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건가? 보시면은 H 하나, H 여기도 H. 여기 빼고 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H M 중요도 산정까지는 들어가야겠다. 네,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럼 H가 2개고 미디엄이 하나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H 플러스 H 플러스 미디엄 몇 점이죠? 3점 3점 미디엄이니까 2점이 8점이네요. 얘는 8점. 리스크 8점 높네요. 아까 제가 요 디그리에서는 기준 6점을 줬는데 8점이면은 6점 이상이네요.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얘는 H 2개, H 2개, 로우 하나요. 그럼 플러스 하면 되죠? H 플러스 로우. 그러면 7점이네요. 얘는 7점. 얘는 기준보다 살짝 높네요. 자, 그럼 업무용은 3개 다 미디엄이네요. 미디엄 6점이네요. 업무용 PC도 의외로 기준에 들어갔네요. 자, 이 PPT 하는 랩탑 말할 필요 없네요. 그냥 로우만 받았으니까 리스크도 제일 적네요. 3점. CCTV는 HHH H3 트리플 H네. 제일 높네요. 이게 웹서버보다 9점. 자, 그럼 저희가 정보 자산을 아까 지금 글이 좀 이런데 8점 몇 점이지? 8점 7점 6점 3점 8763 몇 점이지? 다 H구나. 8763 9점을 줬어요. 그쵸? 리스크에서 지금 876.9점을 줬죠. 저희가 아까 전에 자산 가치가 A등급이 7점에서 9점이 나오면 A등급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8점이 나왔어요. 그럼 A등급이네요. 그러면 얘는 A등급을 주는 거죠. 맞나요? 맞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8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네, 끊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서 끊고 여기서 지금 두 번 끊었어요. 자, 보호 대책을 지금 빼는데 보호 대책을 빼면 안 되죠. 여기서 또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현재 적용된 보호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죠. 지금은 그냥 위험도만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저희가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웹서버 같은 경우는 뭐 관리를 잘 못한다 쳐요. 자, 로우 레벨 줄게요. 1점. 그 방화벽은 그냥 뭐 어중간하게 하고 있어요. 미디엄을 줄게요. 그 얘는 2점 미디엄. 업무용 PC 뭐 보호 대책 할 필요 없겠죠? 안 하고 있어요. 0점. PPT 랩터 당연히 뭐 얘는 신경도 안 쓰죠. 안 해도 되죠. 얘는 보호 대책 아예 없고, CCTV 또 보호 대책을 한다고 해요. 그냥 미디엄을 줄게요. 2점이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리스크를 뽑아내야 되죠.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이 자녀 위험을, 리스크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 끊어진 이 위협, 이 아래의 점수에서 이 보호 대책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자녀 위험이 나오겠죠. 보호 대책 로우 1점이죠. 지금 이게 표가 제가 마우스로 글 쓰는 거라서 정신이 없죠. 8점, 1점. 8에서 1 빼면 7점이죠? 7이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7점에서 9점을 A로 A 맞네요. 어차피 A네. 네, A. 아깝네요. 조금만 깎였으면은 B등급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참 아쉽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방화벽 같은 경우는 몇 점이죠? 위험 리스크가 하이 레벨 2개, 로우 레벨 하나, 7점이네. 7점. 보호대책 미디엄 2점. 그럼 7점에서 보호대책 2점이니까 7-2는 5점. 5점이면 몇 점이죠? B등급이네. 방화벽은 B등급 받았어요. 업무용 PC는 보호대책이 없네요. 그냥 그대로 6점이네요. 6점도 B등급이고, 랩탑도 0점이니까 그대로 3점, 3점 그대로 가면 되겠죠? 3점이면은 뭐 5점에서 6점이 B등급이니까 이 이하는 다 C등급이죠? C등급이네. CCTV는 몇 점? 다 트리플 H죠? 9점. 보호대책도 어중간하게 2점, 미디엄. 그럼 9-2는 7점이죠? 7점이면 A등급.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웹서버는 7점을 받았죠. 방화벽은 5점인가요? 5점 받은 건가? 그쵸, 7-2니까 5점 받았어요. 5점. 업무용 PC는 6점, 3점, 7점. 자, 그럼 7점 넘는 게 웹서버랑 CCTV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지금 이 웹서버 7점, 이 CCTV 7점, 나머지는 다 이하잖아. 이건 5점. 정신 하나도 없는데, 업무용 PC는 6점. 이건 그대로 3점.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기준을 보시면, 이제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기준을 보시면은 전 아까 6점을 줬어요. 근데 6점 이상 되는 게 두 개가 나왔죠. 그 웹서버랑 또 CCTV 이 두 개가 위험도가 높게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 다 이 이하잖아요. 그렇죠? 위험도가 낮은 거죠. 나머지는. 자, 그러면 이
이거에 대해서 또 대장을 또 만들어야겠죠, 물론. 뭐 웹서버는 어떤 항목, 뭐 이제 심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뭐 심사하는 항목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아까 맨 앞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PDCA 사이클 할 때 잠깐 이렇게 그 BS를 갖고 왔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다 항목이 있어요. 그럼 그 항목에 맞게 뭐 웹서버는 어떤 항목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에 따른 대장을 만들고, 어쨌든 다 만들었다 쳐요. 이 웹서버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웹서버는 7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또 웹서버 대장을 만들어야죠. 아까 그 정보 자산에 대한 대장들 다 각각 다 만들었다고 쳐요. 뭐 업무용 PC는 뭐 있고, 뭐 PPT 하는 랩탑 있고, 각 다 이렇게 대장 만들어서, 아, 이거는 뭐 수용 대상, 그래서 위험도 낮음, 이렇게 만들고, 위험도가 높은 이 웹서버, 그리고 아까 뭐 CCTV 이런 거는 지금 위험도의 기준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NCR 보고서를 따라서 각 대장하고 첨부해가지고 이해 관계자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기업 내부라면은 운영진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운영진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운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 이에 따른 비용이 지출하게 되니까.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말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를 기업 내부라면 이 웹서버를 없앨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 위탁을 넘길 거예요? 전가할 거예요? 이런 걸 결국에는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PDC의 결과 이렇게 도출이 됐어요. 그럼 또 돌아야죠, 또. 그래서 지금 7등급, 7점. 자, 지금 7점을 받았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9점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은 PDC의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점 내려야죠, 이거를. 뭐든지 이 0, 지금 위험도 보시면 0이 없죠. 제일 낮은 게 1이죠. 0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낮은 게 1점이잖아요. 그럼 내려야죠. 9점에서 1점을 내려야죠. 그쵸? 물론 이렇게 너무 수용 가능한 범주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통념적으로 이해관계도에 맞게 내릴 수는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앞서 학습한 게 PDC의 사이클이에요. 이런 기준은 당연히 자기 맘대로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기준을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중거성이 따라가야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한번 또 돌았는데, 뭐 지금 우리의 정보 자산 물품들이 이렇게 나왔다, 점수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감소를 시키는 게, 이게 긍정적인 목표가 PDC의 사이클이면서 각 인증심사의 목표예요. 인증심사가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냐 없냐예요.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수용할 것인지, 너무 감당이 안 되면 전가를 해야죠. 잘하는 데에다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폐기를 하던가. 그래서 수용한지,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더 감소시킬 수 있으면 감소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기준은 결국에는 책임자가 하는 거고, 다시 또 강조를 드리면 이 기준은 결국에는 이 법적인 이 중거성이 반드시 바탕 베이스에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PDCA 사이클을 왜 가장 기본인데 어렵지도 않은 내용인데 왜 중요시하게 여겼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도출하고 점점 감소시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막말로 이 DOA 결과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보 자산이 4점에 하나, 5점에 3개 나왔고 6점에 뭐 4개 나왔고 뭐 7점은 1개, 뭐 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비용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걸 감소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이 위험을 우리가 안고 갈 것인지, 그쵸? 그걸 결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떤 흐름을 조금 파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 PDCA 사이클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고, 가장 기본 베이스면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PDCA 사이클을 바탕으로 어떻게 RA를 도출할 것인지 그렇게 학습했고, 지금 또 이 가상으로 지금 정보자산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방금. 뭐 이건 진짜 일반적인 그냥 극히 일부의 극소죠.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그에 따른 결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저는 좀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최대한 하니까, 최대한이라고 했나 방금? 이 제 핸드폰이 시리를 부르는 줄 알고 응답을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도출을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을 뭐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에 우리 내부에서 ISM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3개월 이상은 구축을 운영을 해야지 신청을 하잖아요.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이 PDCA 사이클 최소한 한 바퀴 이상은 돌아야 돼요. 그래야 뭐 신청을 하잖아요. 그쵸?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어떤 심사든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 이거 심사 받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 한 바퀴 이상은 돌으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구축해가지고 뭐 ISMS 심사를 받을 거면은 ISMS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그 내부적으로 다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PDCA 사이클 최소 한 바퀴 이상은 돌아야 돼요.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3개월이 걸리던 6개월이 걸리던, 근데 이 A까지, 플랜부터 A까지 이 한 바퀴 도는고 나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뭐 그에 따른 뭐 증적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이해를 제가 최대한 용어도 쉽게 접근을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ISMS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좀 첨부로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거는 각 항목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ISMS가 네, 이 국내 ISMS가 아니라 ISO 27001이에요. 네,
국내 ISMS가 아니라 해외 ISMS죠. 결국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결과를 토대로 이제 뭐 결함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결함 뭐 몇 다시 몇 번이 뭐가 위반이 됐다 해가지고 이걸 또 증적을 만들어야죠. 항상 문서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문서로 만들어서. 그래서 문서로 만들어서 문서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결함 보고서, 즉 NCR 보고서를 또 작성 쭉 하시고, 물론 이 내부적으로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시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뭐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내부적으로 침입 탐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없었으나 외부 위탁 운영 업체에서 실시한 원격 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것도 시나리오. 자, 그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이버 침입 탐지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 지금 A라는 기업은 내부에서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외부 그냥 다 몰라요.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예 그냥 다 넘긴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외부에다 넘겼어요. 많죠. 좀 소규모 업체들이 좀 이런 데가 많죠.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것도 소규모 업체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그냥 뭐 그런 뭐 IDC 센터 큰 데 많죠. 뭐 업체를 좀 거론하기가 좀 카페24 같은 게 큰 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위탁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카페24가 결국엔 위탁 업체잖아요.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카페24가 더 크니까 소규모 업체를 더 이렇게 뭐 을려보겠지만 명시적으로는 이 소규모 업체가 갑이고 이 지금 카페24를 예를 들는데 여기가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침입을 받았어요. 사이버 뭐 이렇게 뭐 해킹 문제로.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 이 A라는 업체는 결함 이 11-6-4번 침해 시도하는 모니터링 이 위반에 결함 여부가 생긴 거죠. 이런 항목들은 이 심사 항목 리스트가 있어요. 그건 뭐 손쉽게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쭉 있으니까 그렇게 항목을 보시면 되시고, 많이 자주 보시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냥 각 심사 자료에 조항들을 보세요. 뭐 11-6에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위반했다는 건 이거 결함인 거예요. 그럼 결함사항 체크하면 되는 거죠. 결함사항 체크해갖고 아까 뭐 보호 대책에서 뭐 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그럼 잘하면은 하위 등급을 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2점이다. 여기까지가. 그럼 보호 대책 12점 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서 10점이 나왔다. 10점에서 뭐 3점을 빼면은 7점.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뭐 9점, 8점, 7점 나왔다. 그 다음 사이클 돌았을 때는 6점, 5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이 목표 점수에 부합하겠지만 계속 이 PDCA 사이클을 돌면서 언젠간 달성이 되고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점수를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PDCA 사이클이거든요. 지속적인.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지속적으로, 지속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그 단어가.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각 실제 이렇게 심사 항목
또 지금 제가 문제 예시를 만들어 봤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점수도 만들어 봤죠. 이렇게 도출하는 걸 뭐 많이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셔야 될 거는 굉장히 좀 있겠지만, 처음부터 특히 이 항목들 암기가 굉장히 어렵죠. 많이 접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사이버 침입이 생겼으니까 방화벽에 대한 결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뭐 방법론을 참고사항으로 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모든 작업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고, 기준은 준거성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기 멋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거는 뭐 선임 심사원분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업 내보면은 담당 책임자가 하시고, 이런 걸로 통해서 결국에는 이 PDCA가 우리가 처음에 100점을 잡았으면은 70점이 나왔어요. PDCA 한 바퀴 돌아서 72, 그 다음 두 바퀴 돌아서 74. 이 갭 차이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 나가요? NCR 보고서죠. 결함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보보호 컨설팅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흐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중요한 건 많이 뺐어요. 먼저 흐름도도 그려야 될, 흐름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되고, 이런 건 다 뺐어요. 이런 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지금 제가 그 CPPG 개인정보관리사에도 이런 4과목인가? 5과목이었나? 4과목이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언급을, 그걸 다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다 만들지 못했는데, 그때 기회가 된다면 조금 첨부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ISMSP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고, 좀 많이 요즘에 게을러가지고 준비 못했는데, 자료만 만들어 놓고,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도 많이 떨려요. 시작할 때 꽉 떨리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도 안 나오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놓은 걸 빨리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올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들게 만든 이 그림, 이거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 그림 하나 만드는데도 딱 와닿지 않나요? 이거 딱 보고 이거구나, 아하, 그러지 않나요? 아하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아하, 딱 보고 아하 이러지 않나요? PDC의 아하, 참 친절한 금자씨네요. 네.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뭐 이렇게 이 그림은 아까워서 계속 재탕을 하고 싶은데, 여기 아니면 재탕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좀 틀렸던 부분이 있다면은 없죠? 틀린 부분 없어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있다면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